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해볼 책은 결혼은 모르겠고 돈은 모으고 싶어라는 책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제목만 보고 무슨 일본 투자 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김경필이라는 중년의 남성분이 쓰신 책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계세요. 그분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이냐면은 이제 자기 재테크에 관해서 전혀 몰랐던 하지만 직장인인 약간 한 2, 30대 혹은 뭐 40대 뭐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전혀 문외 한인 사람들 있잖아요. 아예 시작도 못 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읽으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딱 알려줘요.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다른 책에서는 사실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진 않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뭘 하라 그러냐면은 돈을 모으라 그래요. 근데 돈을 모으라 그러면서 당신이 무슨 핑계를 댈지 알아 이러면서 이 당신이 될 만한 핑계를 막 다 반박을 또 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돈을 모아야 되는데 결국 직장에서 이제 소득으로 돈을 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모을 때 선저축의 원리를 사용해라. 그러니까 먼저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먼저 쓰고 저축을 하려 그러면 저축 비용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의지도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써라. 그 다음에 돈을 모으는데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모아야지가 아니라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1억이면 1억 딱 목표를 설정하고 몇 년 안에 딱 갚겠다가 아니죠. 몇 년 안에 모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돈을 모아야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 여기서 가이드라인에서는 3년 기준으로는 5천만 원, 7년 기준으로는 1억, 약간 이런 게 좀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좀 괜찮은 아주 이상적인 그런 목표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제가 되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물론 되게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생각의 자립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생각의 자립. 생각의 자립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 뉴스 기사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 뭐 어떤 주식이 오른다거나 뭐 앞으로 어떻게 된다거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 난리인데 지금 코스피가 바닥을 쳤니 안 쳤니 막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니 많이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믿으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된다는 게 일단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왜냐면 전문가도 틀리거든요. 전문가도 틀려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꾸잖아요. 그 금리를 바꾸는 사람마저도 뭐 의장 정도 되겠죠. 근데 그 사람도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금리를 6개월 정도는 알겠죠. 6개월 후에 정도는 내가 올릴지 내릴지 알지만 그 이후에는 내가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모르는데 일반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려고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고 남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는데 근데 상황을 보고 직접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날씨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가지고 날씨는 차라리 일기예보라도 있잖아요. 근데 주식은 일기예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조금 안정이 됐는데 코스피가 근데 지금 또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모른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 말 듣고 판단하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데 그럼 판단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 판단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경제기사 읽기, 두 번째가 3대 경제지표 매일매일 기록하기, 세 번째가 자산가치 변화 관찰하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경제기사를 읽는데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3대 경제지표가 있어요. 그럼 이제 금리는 이제 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입니다. 금리가 있고
환율이 있고 주가가 있어요. 금리, 환율, 주가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적는 거예요. 근데 적다 보면은 어떤 흐름이 보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환율은 떨어지고 주가는 오르고 뭐 금리는 유지가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현상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럴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경제 신문을 읽으면 돼요. 그리고 그 경제 신문을 읽으면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가는지 스스로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왜 그럴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산 가치 변화 관찰인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괜찮아요. 뭐 집 근처에 있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유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무거나 하나 잡고 그 변화를 계속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 변화를 관찰하면서 얘가 오르면 왜 오르는지,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지, 아까처럼 같이 똑같은 이유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자산 가치 변화 같은 경우는 좀 부동산을 좀 봤었거든요. 근데 맨날 뭐 강남, 서초 막 이런 거 보다가 또 얼마 전에는 송도만 보다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가서 그냥 하나만 잡고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네. 그리고 저도 그래서 여기서 시킨 대로 그 환율, 코스피 금리를 좀 적었어요. 6일 전부터 했는데 읽자마자 했죠. 6일 전부터 했는데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껴갖고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 6일 동안 느낀 점을 좀 얘기를 할게요. 환율 같은 경우는 2030원에서 지금 2020 초반대로 좀 빠졌고요. 코스피는 1686이었는데 1754까지 올랐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0.1%대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오르고 환율은 떨어지고 금리는 좀 유지가 된 그런 상황인데 일주일 동안요.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환율 그래서 신문을 읽어봤더니 한미 통화 스와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00억 정도 하면 했는데 120억 정도 이제 얼마 전에 풀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 여파로 좀 환율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대 영양 거래자가 이제 기관, 개인, 외국인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코스피가 그래도 조금 요즘 최근 들어서 좀 안정된 걸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값은 좀 또 빠지고 있다는 그런 경제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 재건축 이런 분양도 이제 막 팔고 이런다. 뭐 이런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값은 좀 빠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스피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판 돈으로 지금 그 돈이 지금 주식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경제 기사나 이제 경제 지표 간단한 경제 관한 내용도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금리가 오르면 어떻고 환율이 어떠면 어떻고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고 어쩌고 그런 얘기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미 알고 계신 분은 뭐 이미 아실 내용이니까. 그리고 대출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도 아마 계속해서 책을 읽으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좋은 대출이 있고 나쁜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대출 같은 경우는 이 돈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이 원금이 보존되고 약간 이런 게 좋은 대출이고요. 나쁜 대출 같은 경우는 돈을 써서 그냥 내가 돈을 써서 갚아야 되는 상황. 그런 게 이제 나쁜 대출이 되겠습니다.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았다. 이거는 집값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좋은 대출이죠. 하지만 이거를 빨리 갚지 않는다면은 좀 어느 정도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80% 이상을 그 주택의 가격의 80% 이상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대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이제 좀 빨리 갚아라, 좀 빨리 저축을 해라.
그리고 여기서도 말했던 게 이제 주택과 주식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 위험이 하는 위험보다 더 크다. 예. 그러니까 하는 게 더 안 위험하다는 거죠. 하는 게 더 안 위험하다. 왜 그러냐면은 주택가도 그렇고 저축한 주식도 그렇고 잘 선택해서 투자를 하면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예,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에 그 부의 본능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왜냐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서 그 가치를 유지시켜 놓으면은 그 내 자산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여기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항상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땅이 좀 작은 편이죠. 근데 그 작은 편에서도 70%가 그러니까 골고루 퍼져 있어도 그 굉장히 인구 밀도가 심한 편인데 70%가 산지가 돼 있고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무조건 수도권은 미어 터진다. 가격은 계속 오른다. 장기 투자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리고 미래에는 1인 가구와 노인 가구들이 많아진다. 그 점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그 외에는 되게 이렇다 하고 싶은 내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간에서는 막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막 그럴듯하게 되게 마음에 쏙 드는 그러니까 배우는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1인 가구들이 많아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수도권은 많고 사람 많고 그래서 뭐 부동산 대책 정책들이 계속해서 값을 내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가더라. 그런 얘기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모르겠고 돈은 모으고 싶어. 였습니다.